네, 입지 비밀 살루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대구역 화성 파크드림 입지 분석 영상입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뚜벅이님하고 같이 사전 점검 때 방문을 했었는데요. 현장감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저의 입지 분석 등이 담겨 있으니까 현장 영상은 뚜벅이님 채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구역 화성 파크드림은 입지는 상당히 좋으나 건폐율 때문에 단점으로 지금 부각되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게 답답하지 않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저 또한 답답하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분석은 건폐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동대구역, 그리고 X고선에 대한 의미,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자, 동대구역 화성 파크드림의 조감도입니다. 자, 조감도가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대구역이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파티마 병원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가장 코너에 잘 보이는 이쪽 동이 오피스텔 동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이렇게 쭉 형성이 스트리트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 개요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대구역 화성 파크드림은 우선 특이점이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비행 안전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층수가 17층, 최고 17층까지 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좋은 위치의 상업지역에 이 정도 층수로밖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타입은 작은 평수 5구 20평대부터 그리고 40평대까지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아파트만 1000세대가 넘죠. 1079세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까지 하면 13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 동대구역 화성 파크드림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죠. 위치가 봤을 때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지도상으로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대구역뿐만이 아니라 신세계까지 도보권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동구 현재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이안 센트럴 D가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입지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안 센트럴 D가 동대구역 바로 맞은편에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동대구역 주변에서 대단지로 신축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사실상 이안 센트럴 D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동대구역 3총사는 규모가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작년에 입주를 한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예전 이름은 신센자라고 불리던 단지죠. 이쪽도 작년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장 때 빠르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현재로서는 동대구역에 호재를 바로 받으면서 대단지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사실상 이안 센트럴 D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안 센트럴 D가 현재 동구 대장급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바로 맞은편에 비슷한 입지의 신축으로 동대구 화성 파크드림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 이 부분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동간거리 건폐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조금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죠. 공부상으로도 건폐율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전 점검을 갈 때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지도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경도 좀 신경 써서 잘 해놓은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 동과 동 사이, 이 사이는 거리가 좁은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리가 엄청 좁죠. 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실에서 실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실제 거리는, 실제 동간 거리는 사실 이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남향 84C 같은 경우에는 거실창이 이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 풍경은 이렇게 될 겁니다. 가장 먼 거리는 65m,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는 50m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거실창이라고 봤을 때 최대 50m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과 건물 자체의 사이는 좁은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거실창에서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리는 일반 아파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이사이들이죠, 동 사이사이마다 조경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답답하다는 느낌은 좀 더 완화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동간거리가 짧은 거는 한 50m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맞은편에 이안 센트럴 D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안 센트럴 D를 답답하다, 동간거리가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곳의 거리를 한번 재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 여기도 한 50m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안 센트럴 D와 동대구역의 화성의 사실상의 동간거리는 한 50m 정도로, 실제로 내가 체감하는 동간거리는 한 50m 정도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대구역 화성 파크 드림이 단지가 조금 더 촘촘하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지도상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좀 답답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 느낌을 한번 체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의 두 번째 입지 특징은 바로 동대구역입니다. 자, 동대구역은 대구에서 교통의 중심, 교통의 메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먼저 KTX 경부선, 물론 새마을과 무궁화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경부선 KTX라고 일단 통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이 지나고 있죠. 자, 이렇게만 봐도 일단 더블역세권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동대구 터미널이라고 여기 지도상에는 나와 있는데 복합 환승센터죠. 동부 정류장과 남부 정류장, 그리고 동대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다 합쳐져 있는 복합 환승 센터입니다. 자, 대구에서는 이만큼 교통이 모여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중요한 교통 중심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대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개통을 하게 될 대구권 광역철도 동대구역에 정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X고선, 이제는 4호선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죠. 4호선 도시철도까지 지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아니라 쿼드라 역세권까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역철도와 X고선은 아직 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특히나 이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는 없었던 교통 형태이다 보니까 광역철도가 지나게 되는 광역 입지 이 동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대구역 화성과 이안 센트럴 D, 가까우면서 신축이면서 대단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준들을 모두 갖추고 있죠. 자, 이곳에 광역철도가 지나게 되면서 광역 입지로서의 아파트들로 거듭이 난다면 현재 대구 분들 뿐만이 아니라 대구 외에서 대구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대구역의 호재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동대구역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대구역 얘기가 나와서 또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서 동대구역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교통이 많이 몰리는 측면도 있지만 바로 수성구 쪽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 수성구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바로 동대구 벤처밸리로 묶여있는 곳인데 지금도 대구의 화이트 칼라들이 좀 모여있는 지역이죠. 이곳을 앞으로 더욱더 인프라를 더 확충시킨다고 하니 그것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 동대구역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동대구 화성파크 드림의 입지적인 특징 세 번째, 이번에는 X고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고선이 파티마역 여기 삼거리에 정차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대략 이 정도가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과 이안 센트럴 D 아파트 모두 역세권이 하나씩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X고선은 노선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대구의 X코에 가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선입니다. 자, 대구의 엑스코에서 각종 중요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전시회, 그리고 각종 중요하고 큰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곳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자차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철도로 연결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대구 외에서,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동대구역에 내려서 엑스코선을 타고 바로 엑스코로 갈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엑스코선의 진짜 의미는 사실상 엑스코를 가기가 편리하다,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범어동 쪽으로, 범어 내거리 쪽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이 부분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바티마 삼거리역 이쪽에 역이 생기면 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나 이안 센트럴 D 입주민들은 X고선 4호선을 타고 범어 내거리 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버스를 타거나 자차를 이용을 해야 하는 애매한 거리입니다. 사실 도보로 가기에도 애매한 거리죠. 자, 그래서 범어 내거리 쪽에 내려서 2호선으로 환승하기도 좋고, 환승을 하면 수성구 학원가 라인까지 또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동대구 벤처밸리 내에
벤처밸리 내거리에도 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자리가 또 많은 상황입니다. 그쪽의 일자리로도 또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코선이라고 하면 다른 일반적인 지역들은 역세권이 아니었던 곳에서 역세권이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동대구역 주변에서 엑스코선이 생긴다는 의미, 수성구 범어동, 범어 내거리까지의 진입이 훨씬 빨라지는 측면,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에 대한 입지 분석, 조금 특징적인 부분 3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건폐율에 대한 측면, 동간거리가 우리가 지도상으로, 사진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직접 느끼는 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꼭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대구역의 호재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단지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구역의 역할, 앞으로의 동대구역의 무궁무진한 그런 호재들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단지다. 자, 그런 측면이 입지적으로 큰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엑스코선이 있었습니다. 엑스코선이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입장에서는 여기 파티마 삼거리역 여기도 하나 생기고 동대구역에도 하나 생기는 셈이죠. 자, 이 엑스코선을 빨리 갈 수 있다. 자,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상 남쪽으로 범어 내거리의 진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더욱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 내거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2호선으로 환승을 해서 수성구 학원가 라인을 좀 더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입지적 특징들 잘 챙겨 주시고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에 입주를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특징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 부동산에 관한 정보나 저희 입지의 비밀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나 단체방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입지의 비밀 인스타도 있으니까요. 입지의 비밀의 활동들이나 사진이나 영상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